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청와대 압수수색이 상당한 쟁점이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는 것 아마 시청자 여러분 그때까지는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주요 뉴스, 8시 뉴스에서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주요한 뉴스로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당시 뉴스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은 오후 4시 40분쯤 청와대와 정부청사 창송동 별관 등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 측이 가져다주는 임의 제출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이 찾아 나선 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직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오히려 싸고 돌았다는 증거들입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기면서 우 전 수석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내용 등이 기록된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게 걸림돌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보강부터 서두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당시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 보였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먼저 당시 야당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당시 야당입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그 자체로 법과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탄핵 정국의 종결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닙니다. 국정농단의 진원지이고 증거물이 있는 증거인멸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황대행이 끝내 승인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피의자를 두둔하고 증거인멸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했던 그런 세력들이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지금 특검도 거부하고 또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이렇게 정당한 법 절차를 방해하고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즉각 압수수색 절차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여당은 뭐라고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당 3당은 이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특검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야 3당이 과연 지금의 온 위기에 대해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책임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이제 의회 권력을 잡았다고 반헌법적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야 3당의 국정혼란 조장과 반헌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두 분 어떤 생각 드세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 당시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와대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또 빗대면 민주당은 더 이상 성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먼저 이야기 드려보면 그 기계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장희찬 이사장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일단 법원에 의한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영장이 집행되도록 협조하는 게 맞다는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2017년에 청와대,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사실은 국정농단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의심되는 공간을 압수수색하는 것과 김용 부원장의 경우에는 임명된 지 정말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책에 대한 압수수색이 됐고 체포까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공간이 같은 공간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 중앙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국토연구원을 굳이 그렇게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해야 되는가? 이미 제출받아도 충분히 어떤 관련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좀 고려해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저랑 권지웅 비대위원님이 각각 여야 청년 정치인들 대표해서 약속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건 네. 뭐 어떤 결과가 있건 간에 적법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존중하기로. 저는 뭐 그때 청와대는 되고 지금은 김용 부원장이 10일밖에 출근 안 해서 안 되고 이거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법원이 나름 고려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받아서 영장이 발부되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진다고 할 때 제가 서로 그때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하거나 이건 뭐 민주주의 유린이다, 의회 탄압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건 법원이 발부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신 대로 저는 법원의 건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된다고 예.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데 법원이 매번 옳은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럼 그렇죠. 그때그때 네. 주체들이 나름 정하기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라고 저는 여겨지지. 이것이 민주당이 뭔가 법을 불복한다던가 이런 정도로 과하게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알겠습니다. 예.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허용한 다음에 이 압수수색의 불법성에 대해서 다시 또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김웅 의원은 그래서 공수처 압수수색에 협조한 이후에 다시 재판을 해서 그 압수수색이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받아서 압수수색해간 것들이 다 증거 효력을 인정 못 받았거든요. 일단은 따르고 그다음에 법적 절차 안에서 민주당이 항의하면 됩니다. 저희 당이 얼마 전에 전직 당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태가 있었죠. 1심에서 처음 가처분에서 예기치 못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저희가 택한 것은 법적으로 항고하는 거였지 버티겠다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자리에서 안 물러나고 계속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압수수색 자체를 허용하지 못하게 당사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건 1심 가처분 인용이 났을 때 그걸 인정 못하겠다고 그냥 비대위원장 주호영 대표 계속 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예요. 알겠습니다. 따르면서 항고해야 되는 저도 겁니다. 반박할 예.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여기까지. 법원의 영장 발부, 우리 사회에서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권위가 존중돼야 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막상 또 본인의 특히 정치권에서 어떤 자신들이 그 한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결정이 불리하게 되면은 늘 저항해 왔던 게 우리 정치권의 관행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2017년 2월에 당시 여당과 야당의 이야기, 비슷한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여당과 야당의 말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영장 심사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오후 3시 반부터 영장 심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먼저 연결을 해서 현장 법원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나가 있는데 말이죠. 박예린 기자, 김용 부원장 영장 심사 3시 반에 시작되는 거 맞죠? 네, 검찰이 오늘 새벽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잠시 뒤 오후 3시 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합니다. 김 부원장은 체포 상태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 김용 부원장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성격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6월 30일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었는데 이 대표가 경선을 준비하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와 돈이 건너간 시점이 겹치는 겁니다. 김 부원장은 7월 경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으로서 경선 과정을 총괄했습니다. 만약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용처 수사와 함께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영장 심사도 오늘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욱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후 2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심사를 마친 서 전 장관은 법정을 나와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혐의 소명 어떻게 했습니까? 또 법정을 나선 서욱 전 장관에게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달려들면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검찰이 서 전 장관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입니다. 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 씨 사망 다음 날 새벽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금 전 오후 2시에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과 경위 발표를 지휘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자진 월북에 무게를 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해경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정 국가안보실장과 비슷한 문건 삭제 정황이 드러난 국정원의 당시 수장,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SBS 박예린입니다. 예, 박예린 기자가 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영장심사, 특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잠시 뒤 오후 3시 반에 시작된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고 구속됐거나 영장이 청구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검찰 수사가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뭐 걸려있는 사건입니까? 네. 혹시 그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용입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쌍방울과 관련된 뭐 뇌물수수 의혹인가요?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대선 자금,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어쨌든 다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변 관리, 이른바 측근 관리에 뭐 잘했다는 평가를 정치적으로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법적으로 진단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를 이 겨냥해서 올라올 것인가 각각 좀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평화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 직책을 맡게 됐고 그 기간 중에도 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는 거, 이게 부적절함을 넘어서 이게 범죄 행위로 당연히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쌍방울은 이런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득했느냐? 그 당시에도 이 북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러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쌍방울로서는 북한으로부터 광물 취득권 등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갖게 됩니다. 주가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득을 경제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상당히 명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영장과 관련해서 구속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어떤 명징한 고리가 이재명 대표로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는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일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는 최소한 그 고리가 명백해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김용 연구 부원장과 관련해서도 영장의 발부 여부가 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하나의 또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점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김용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공교롭게 유동규 전 본부장, 이번 김용 부원장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또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재판이 있어서 법원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을까요?
검찰 조사에서 김용 씨한테 돈 전달했다는 진술하신 거 맞나요? 진실을 밝혀야 돼요. 혹시 뭐 검찰 측 표현에 협박 있었을까요? 심정 변화 있으신 이유 있을까요? 왜 넘어갔어? 장미 변호사,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이 회유한 것이다. 네. 그래서 진술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즉 석방해 준 것이 네. 구속기간 만료, 원래 연장할 수도 있는데 석방해 준 게 그 하나의 반증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대검 그 국감장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구속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심급, 그러니까 1심 재판을 할 때 6개월 이상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2개월씩 2번 갱신을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이 혐의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잡아줄 수가 없는 것인데, 검찰은 이런 경우에 그냥 석방을 했을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다른 여죄를 구속을 다시 재청구를 하게 됩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장이 되면서 사실상 1년의 구속수감 기간이 다 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추가로, 왜냐하면 대선과 관련한 자금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처음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를 하고 이걸 또 지렛대로 이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측 설명은 우리가 그 부분도 고려를 했고 병합을 해서 어떤 영장의 기간도 연장을 시키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걸 법원에서 병합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편의를 봐주려고 했다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피의자 단계에 있을 때 입회를 하거나 검찰의 수사에 네. 참여를 하다 보면 어떤 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런데 수사에 협조를 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겠다 등등으로 회유를 하고 뭐 이런 경우는 뭐 다수 있습니다. 네. 좋게 말하면 수사 기술일 수도 있고 뭐 안 좋게 보는 측면에서는 피의자를 압박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이걸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본인들의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얻어내는 과정 중에 이런 영장 청구를 하나의 수사 지렛대로 활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으로서 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딜을 했다, 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장미 변호사가 또 직접 변호사로서의 경험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회유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설공단,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경기도관광공사의 경기관광공사의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회유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속을 시켜놓고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회유를 하지, 법원에서 영장 기간이 만료가 돼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때 회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10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립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회유를 한단 말입니까?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어떤 검사가 유아무개 씨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적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이원석 총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 이야기겠죠. 집행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제가 주인검사로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입법부에 대해서도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당사 안에 들어가 있는 민주연구원, 별도 법인이라고 하지만 그 압수수색하는 것이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분명히 이 책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게 될 겁니다. 저희에게는 이행해야 될 책무만 있습니다. 이거는 권한과 권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장 변호사 보시기에요. 압수수색 영장 지금 두 젊은 정치인도 좀 공방을 벌였는데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영장 법원에서 허가해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아니면 현장의 증거물을 취득하기 위한 영장과 관련해서는 발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소명하면서 필요성을 언급하게 되면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물론 이 범죄가 소명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이제 실무의 처리 과정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 각 당사에 그러니까 정치권의 압수수색이 단행되는 문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컴퓨터 이 저장 매체가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사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이런 컴퓨터 매체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이제 강렬하게 저항했었을 때 압수 조서에 있었던 거는 이 김용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와 그 책상이라고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출력하거나 그거를 복제해서 따와야 되는 겁니다. 아주 불가피하고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통째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정당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뭐 대선이랄지 자금 이런 내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또 검찰 손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 그리고 검찰로서는 어떤 범죄에 추가 이런 단서를 얻게 되면 또 따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한나라당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처리됐고 이번에 또 똑같이 도돌이표로 이 민주당도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겠죠? 예,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또 멀지 않은 시기에 영장도 원래 그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영장은 아마 실효됐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 발부받아야 됩니까? 예, 다시 발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고 다시 시도한다. 네. 그러면 민주당은 똑같이 또 대응할까요? 일단 지금 분위기로서는 어쨌든 민주당사에 들어오기는 못하겠다라는 입장은 그대로 고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협조할 생각은 아마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들어올 수 있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